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창입니다. 8월 12일 출근길입니다. 벌써 이제 8월이 중반에 다가서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은 누군가에게는 연휴, 누군가에게는 떨리는 중반, 국가적으로는 광복절, 여러 의미가 또 있는 주말입니다. 며칠 전 주말에 그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돌려서 보다가 유퀴즈에 어떤 영화배우가 나와가지고 유재석 씨랑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서 내용이 한석규 씨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의 이야기를 그 후배에게 해줬던 내용이에요. 천하의 한석규 배우도 몇 년 동안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몇 년 동안 얼굴을 못 봤던 그런 몇 년 그 사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슬럼프에 빠진 후배가 그 선배인 한석규님에게 그 슬럼프를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나봐요. 거기서 이제 한석규 씨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연기자는 연기에서 슬럼프에 빠지면 어디로 도망가지 말고 연기에서만 승부를 걸어서 빠져나와야만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다. 제가 그 말을 며칠째 지금 머릿속에서 막 그 굴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에서 슬럼프를 빠지면 연기를 통해서 슬럼프를 빠져나와야만 된다는 거,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 저는 이제 그걸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부동산 영업과 한번 연관지어서 계속 며칠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이 저를 거쳐가지고 신입직원 교육을 받고 이 바닥에 들어왔는데,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도 있고, 중간에 사라져서 제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수천 명을 다 기억하겠어요. 그냥 기억을 거의 못해요. 그렇게 사라져버리신 분들, 전 그걸 굳이 표현하자면 도망가신 분들이라고 적용해서 표현하고 싶어요. 몇 달을 부동산 일을 해봤는데 잘 안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법 하다가 한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 이 길은 너무 불안하고 이 길로는 돈을 못 벌겠다 해서 떠나시는 분들, 그냥 막연히 뭔가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잘 영업이 안 돼가지고 속칭 저희가 얘기하는 번아웃이 오거나 슬럼프가 온 거죠. 세일즈 코치인 제 입장에서는 번아웃이란 단어랑 슬럼프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몇 년 좀 일하다가 좀 에너지가 떨어져가지고 푹 처져 있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 중에서도 그래도 좀 친하신 분들은 저 번아웃 온 것 같아요 라든지 저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니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번아웃이 와? 얼마나 있다고 슬럼프에 빠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냉정한 건데, 번아웃이 오거나 슬럼프가 왔다고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일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베스트를 내지 못한다, 이거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무작정 실적이 아예 안 나온다? 이거는 번아웃도 아니고 슬럼프도 아니고 그냥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100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100이라는 능력치에서 100에 근접해가지고 일을 해왔는데 갑자기 7, 80으로 떨어져가지고 뭔가 고민에 빠졌다, 이런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충분히 고민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능력치가 100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200, 300을 내기도 하는데 10이나 20을 내고 고민을 하고 있다? 그 경우에 아주 냉정하게 속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보면요, 액션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기 능력치가 100인데 실적도 100에 가깝게 나오려면 행동도 100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높이는 이만큼 있는데 일은 그만큼 하지 않고 돈은 이만큼 벌고 싶다. 세상에 이제 그런 논리는 없습니다. 그건 도둑놈 심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8월 중순에 다가오고 올 초에 세웠던 목표를 미달성하신 분들은 과연 내가 어떤 이유로 미달성이 되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직업이 부동산 세일즈인데 부동산 세일즈 말고 다른 거에 더 신경 쓰고 있는 건 아닌가? 매물 정리하고 매물을 조사하고 건물주에게 제안할 제안서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인지, 비트코인 시세를 보기 위해서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인지, 주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는데 번아웃이나 슬럼프에 빠지는 일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100의 능력치에서 8, 90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왜 100이 안 나오지 않은 그 고민은 번아웃이나 슬럼프가 아니라 그냥 실적 저조에 대한 그냥 고민이고, 그거는 진짜 밥 한번 잘 먹고 잠 한번 푹 자고 기분 한번 좋아지면 다시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쉬고 잘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100의 능력치인데 10밖에 못 내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쓸데없는 고민과 생각만이 가득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본인이 본인을 되짚어서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안 껴주냐? 영업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근태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 새벽같이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도 내가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는데 돈이 안 벌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잠을 안 자가지고 실적이 저절로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저는 그냥 온라인을 하겠습니다. 뭐 각성제를 먹더라도 잠을 안 자죠.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 일찍 일어나서 잠을 적게 자는 그 생활 속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부동산이면 부동산 활동을 최대한 하루에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고, 슈퍼마켓을 하는 사람은 그 슈퍼마켓을 그 지역 주민에게 맞는 좋은 물건을 선택해 가지고 저렴하게 공급받아서 팔아야 되는 게 기본이고, 또 그 주변 환경이 늦게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은 동네면 늦게까지 영업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세븐일레븐이 왜 세븐일레븐인지 아세요? 7시부터 11시까지 일한다고 해서 세븐일레븐인데, 여러분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에 유태인들이 어떤 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던 그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민을 가서 세븐일레븐 한 거예요. 아침 일찍 조금 더 일찍 열고 늦게 닫고, 그래서 유태인들보다 더 지독하게 일본 사람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자리를 잡아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세월이 지나서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미국에 많이 가기 시작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뭘 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의 그 끈질긴 근성으로 만들어낸 그 영업시간이 24시간 온라인. 실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맞게 최선을 다해보는 거는 의미가 있고, 또 24시간 하다 보면 새벽에 몇 시간대엔 사람이 안 오네? 뭐 이러면 또 그 시간대에 인건비보다도 매출이 적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또 그건 영업을 좀 안 한다든지, 이런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부분이고, 남들은 영업에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나는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나 영업이 잘 안 된다, 왜 이러지, 이런 고민은 실제로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일 수도 있고, 방법론적으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작은 단위의 동네 블럭에서부터 완벽하게 파밍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초심의 파밍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영업이 경력이 쌓여 있어 가지고 그냥 단순히 요즘 실적이 좀 안 나온다, 이런 분들은 액션이 좀 딸린 거니까
식사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가지고 영업을 좀 더 파이팅 해보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한석규 배우님의 말씀을 언급해보자면, 영화배우가 슬럼프를 빠졌을 때 도망치지 말고 영화로서 슬럼프를 빠져나와야만 한다. 그 자기 스스로 영화배우라는 그런 마음에서 얼마나 그 슬럼프를 빠져나왔을 때 가치가 있고 뿌듯하겠어요. 부동산 영업하는 사람에서도 똑같이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 영업하는 사람이 뭔가 조금 힘들고 실적이 좀 떨어지고 본인이 어떤 슬럼프 같은 거에 빠졌다고 느꼈을 때, 나 이거 이 직업이 안 맞는 거 아니야? 나 다른 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시작한 일에서 쇼부를 보고 그 승부를 본 상태에서 내가 돈을 부동산을 통해서 벌긴 벌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야, 이렇게 떠난다고 하면 그건 저 사람이 잘했던 사람인데 더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떠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본인이 이 일을 안 해가지고 실적을 안 나오고 허송세월 몇 년을 했는데 나 이 일이 안 맞나봐 하고 이제 다른 직업을 찾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저는 이 세상 이치가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부동산 영업 잘하던 사람이 자동차 영업도 잘하고 자동차 영업 잘했던 사람이 부동산 영업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저랑 친한 어떤 건물주가 한창 저랑 본인의 건물을 짓고 채우고 했던 그 시절에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희야, 너랑 나랑 박스를 주우러 다니더라도 서울에서 1등 박스 줍는 사람이 될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열심히 하더라도 그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는 방법의 그 이론적인 그런 프로세서는 차를 파는 거나 부동산 파는 거나 슈퍼마켓 운영하는 거나, 뭐 지금 제가 여기 신당동인데 앞에 있는 주방용품을 파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상품을 떠올리고 어떻게 팔지를 고민하고 마케팅하고, 그 마케팅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리고 뭐 계속 지속하고, 변수가 생기면 보정하고, 판매하고, 판매량을 늘리고, 새로운 상품도 판매해보고, 새로운 고객도 만들어보고,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성공의 이치가 비슷한 곳에 맞닿아 있다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좀 잘 안 된다고 하면 본인을 1차적으로 탓하시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극복할지를 생각한 다음에 그걸 돌파해가지고 거기서 승부를 내야 됩니다. 다른 직업을 찾아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 직업에서도 똑같은 시기가 왔을 때 금방 나 이 직업이 안 맞는 것 같아, 나 여기서 왜 돈이 안 벌리지, 이렇게 똑같이 하게 돼서 주변에 보면 1, 2년 단위로 직업을 바꿔가면서 평생 그 뭔가 입에 풀칠밖에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이 좀 그럭저럭 살만했었는데 치킨집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호프집을 하고 있고, 호프집을 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편의점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다른 일을 하다가 이자카 일을 했다가, 결국 나중에 60이 넘어서 그 환갑이 된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그분의 40대에 만났을 때는 꽤 부잣집 아들로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다 말아먹고 집 하나랑 가게 하나밖에 안 남아있는 그런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먼저 승부를 내고, 그 다음에 그 직업이 자기에게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판단해보는, 그 일에서 슬럼프에서 빠졌을 때 그 일을 통해서 그 슬럼프를 빠져나오는 그런 마인드가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10분 정도 떠들면서, 그래 맞아, 나도 부동산에 있어가지고 좀 더 파이팅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칠게요.